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소재기술 발전 방안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뭐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 제127조하고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에 근거해서 설치됐는데요. 현재는 자문위원은 총 30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물론 의장은 대통령께서 의장이 되시고, 또 자문위원 밑에는 이제 각계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있고, 또 제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기구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국과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고, 요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 주요 긴 호흡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뭔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자문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보고가 된 건가요? 이번 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 방안, 또 두 번째는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소재기술 혁신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연구하고 소재기술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 같은 경우는 SCI 논문 세계 10위권이고요. 네. 또 네이처나 사이언스 셀, 소위 그 세계 3대 저널이라고 하는 논문 수에서도 세계 18위권에 도달해 있고, 네네. 소재 분야의 경우도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02년에 한 25억 불 정도 수준에서 2013년에는 220억 불 수준으로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과학기술과 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 침체라든가 그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 4만 불 시대로 도약해야 되고요. 또 미래 창조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 방안의 하나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 기초연구하고 소재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미래 핵심 원천 기술 또 신산업 창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 그간 우리가 이룩한 그 기초연구하고 소재기술의 성과 또 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대내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발전 방안을 구상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됐습니다. 네, 뭐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고 뭐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을 보더라도 뭐 모든 과학의 기본은 이 기초연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뭐 시장 선점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초연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확립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초연구는 SCI 논문이라든가 인력 배출 이런 양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했는데요. 그 짧은 역사, 한 20년밖에 안 되는 기초연구 역사로 인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투자라든가 또 지식 축적이 미약해서 세계 최초나 뭐 최고 그런 창의적 성과가 부족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이제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신진 인력 양성이라든가 평가 체계 혁신, 또 세계 탑 클래스 과학기술자 양성, 또 이제 기초연구하고 사회나 어떤 그 산업계하고 연계를 강화시키는 문제, 국제화, 이런 전략들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착실히 추진함으로 해서 기초연구 패러다임을 그동안에 이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 선도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2025년까지는 세계 탑 클래스 연구자 1000명 정도를 양성을 하고요. 또 기초연구를 통해서 세계 1등 기술을 한 10개 정도 창출을 함으로 해서 이 창조경제가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인 소재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참 너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우리 산업의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안건 소재 개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소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건데요.
이 소재 기술 쪽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많이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산업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또 전체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기술 강국인 일본 또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 중국 요 틈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재 기술 발전 계획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우선은 이제 소재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공정을 한 반으로 줄이는 공정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 문제. 또 마지막으로는 소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 요 네 가지 발전 방안, 추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창조 경제 실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범부처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소재 기술 혁신을 위한 코리아 머티리얼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판 국가 소재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학 3위 기구이다 보니까 큰 틀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세부 계획을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이 기틀이 제대로 잡힐까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문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자문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후속적으로 이번에 보고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중에 당장 정책 실현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네. 구체화시켜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초연구 지원 같은 경우는 조급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비로소 세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연구를 당장의 실용화, 상용화, 돈 되는 거 이런 걸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또 종정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아울러 이제 과학기술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과학자 양 어깨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학자가 정말 신명이 날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여기에 아마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가 신명 낼 수 있는 여건. 네. 이번에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미래 사회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과 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